챕터 5 6. 남쪽의 선물 프로방스의 분홍빛 휴식과 랑그독의 꽃. 준이 액상 프로방스의 노천 카페에 앉았을 때 세상은 온통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얼음이 가득 담긴 버킷 속에 꽂힌 프로방스 로제 한 병이 결로를 머금은 채 빛나고 있었죠. 루아르의 화이트가 지적인 대화였다면 이곳의 로제는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완벽한 휴식이었습니다. 프로방스의 로제는 눈으로 먼저 마시는 와인입니다. 이 옅은 살구색과 장미꽃잎색을 보세요. 카페 주인이 건넨 잔에서는 갓 딴 산딸기와 복숭아, 그리고 남프랑스의 건조한 관목지대에서 풍겨오는 허브향인 가리그의 향기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들이키자 슈냉블랑의 날카로운 산도와는 다른 부드럽고 상쾌한 산미가 입안을 가볍게 씻어주었습니다. 그르나쉬와 생소 품종이 빚어낸 이 마법 같은 액체는 차갑게 칠링되어 태양의 열기를 식혀주었고, 주는 비로소 남프랑스의 느긋한 시간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여정은 서쪽으로 흘러 거친 바람의 땅 랑그독에 다다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사이로 붉은 양귀비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이곳은 과거 저가 와인 산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이제는 프랑스의 신대륙이라 불리며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주는 그곳에서 랑그독의 꽃이라 불리는 피크풀 드 피네를 만났습니다. 입술을 찌르는 것 피크풀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 화이트 와인은 이름답게 아주 활기차고 톡 쏘는 산미를 자랑했습니다. 레몬과 자몽의 향, 그리고 바다와 맞닿은 땅답게 짭조름한 미네랄이 입안을 자극했습니다. 가이드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랑그독은 거칠고 투박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와인들은 지중해의 굴이나 해산물, 요리와 만날 때 비로소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주는 그 잔에서 랑그독의 척박한 토양을 이겨내고 피어난 강인한 생명력을 보았습니다. 여정의 끝에서 주는 깨달았습니다. 프로방스의 로제가 태양 아래 누리는 달콤한 쉼표였다면 랑그독의 와인은 거친 대지 위에서 피어난 느낌표였다는 것을. 니스에서 시작해 랑그독까지 이어진 남쪽의 선물은 차가운 안개 속에서 시작된 그의 와인 순례를 따뜻하고 찬란한 완성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에피소드에서 배운 와인 지식 1. 프로방스 로제. 특징은 전 세계 로제 와인의 기준점입니다. 매우 드라이하며 색이 옅고 맑은 것이 특징입니다. 향은 산딸기, 복숭아, 시트러스, 그리고 야생 허브가리그 향이 매력적입니다. 음식 궁합은 올리브유를 쓴 요리, 샐러드, 가벼운 전체 요리와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2. 랑그독의 피크풀 드 피네. 피크풀이라는 토착 품종으로 만듭니다. 입술을 찌른다는 뜻처럼 산도가 매우 높아 청량감이 뛰어납니다. 지중해 연안의 석호인 에탕드토 근처에서 생산되어 와인에서 은은한 소금기 염분기가 느껴집니다. 음식 궁합이 지역 특산물인 굴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여 바다의 와인이라고도 불립니다. 7. 라인강의 진주. 알자스 꽃향기 속에 숨겨진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 프랑스의 동쪽 끝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알자스에 들어서면 풍경부터가 달라진다. 뾰족한 지붕의 목조 가옥들과 창틀마다 피어난 제라늄 꽃들이 마치 동화 속 마을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주는 보르도의 웅장한 샤토 대신 아기자기한 골목이 아름다운 리크비르 마을의 한 포도밭에 섰다. 이곳은 프랑스의 땅이지만 독일의 영혼이 깃든 곳이었다. 수백 년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인이 대여섯 번이나 바뀌었던 아픈 역사를 증명하듯 이곳의 와인병은 보르도의 어깨가 각진 병이 아니라 가늘고 긴 플루트 모양을 하고 있었다. 주는 마을의 작은 양조가 피에르를 만났다. 그는 알자스 와인의 자부심인 리슬링 한 잔을 건넸다. 알자스의 와인은 이름이 아니라 품종을 보고 마셔야 하네.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병 라벨에 품종 이름을 크게 적는 곳이지. 피에르가 잔을 흔들며 말했다. 이 리슬링을 보게. 보주 산맥이 비바람을 막아주고 태양만 골라보내준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산미를 갖게 되었지. 코를 대면 상큼한 레몬과 라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나타나는 신비로운 석유향이 매력이라네. 주는 한 모금 마셔보았다. 입안을 씻어내리는 듯한 날카롭고 깨끗한 산미, 그리고 바위에서 캐낸 듯한 짭조름한 미네랄이 느껴졌다. 보르도의 와인이 인간이 빚은 건축물 같다면 알자스의 리슬링은 자연이 깎아놓은 투명한 수정 같았다. 피에르는 이어 화려한 향기의 게비르츠 트라미너를 내놓았다. 이건 알자스의 유혹이라네. 향기를 맡아보게. 와인에서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는지 놀랄걸세. 잔을 들자마자 리치와 장미꽃, 그리고 향긋한 향신료의 냄새가 폭발하듯 쏟아졌다. 입안에서는 약간의 기름진 질감과 함께 화려한 꽃밭에 누워있는 듯한 착각을 주었다. 우리는 독일처럼 달콤하기만 한 와인을 만들지 않아. 독일의 품종을 가져왔지만 프랑스의 정신으로 끝까지 발효시켜 드라이하게 마무리하지. 그것이 알자스의 자존심이라네. 주는 보주 산맥 너머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수첩에 적었다. 알자스는 경계의 선 땅이다. 두 나라의 문화가 충돌하며 빚어낸 와인은 화려한 꽃향기 속에 뼛속까지 시원한 강인함을 숨기고 있다. 이곳의 와인은 시련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법을 가르쳐준다. 에피소드에서 배운 와인 지식 1. 지리적 특징 알자스. 프랑스 북동부 라인강 유역에 위치합니다. 보주 산맥이 서쪽의 비구름을 막아주어 프랑스에서 비가 가장 적게 내리는 건조하고 화창한 지역입니다. 2. 독특한 병 모양. 알자스의 플루트라고 불리는 가늘고 긴 형태의 병을 사용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3. 대표 품종. 리슬링. 높은 산도와 정교한 미네랄, 레몬, 석유향이 특징인 화이트 와인의 왕입니다. 게비르츠 트라미너리치, 장미, 정향 등 매우 강렬한 향기를 뿜어내는 향기로운 품종입니다. 4. 라벨의 특징. 다른 프랑스 지역과 달리 라벨의 지명이 아닌 품종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8. 보르도의 강 지롱드가 가른 두세 개의 운명. 주는 이제 생테밀리옹의 부드러운 언덕을 떠나 지롱드 강을 가로지르는 배에 몸을 실었다. 강 건너편으로 갈수록 토양은 끈적한 점토에서 거친 자갈밭으로 변해갔다. 이곳은 보르도 최고의 성지 메독이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운명이 갈립니다. 메독의 노련한 양조가가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강은 단순히 물길이 아닙니다. 강이 실어 나른 거친 자갈들이 배수가 잘 되는 최고의 테루아를 만들었죠. 여기서는 메를로의 애교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인한 카베르네 소비뇽만이 이 척박한 자갈을 뚫고 살아남죠. 주는 자갈이 수북이 쌓인 포도밭에서 잔을 들었다. 일본 보르도의 약속에서 마셨던 메를로가 비단 같았다면 여기서 만난 카베르네 소비뇽은 차가운 강철검과 같았다. 블랙커런트와 흑연, 그리고 서늘한 삼나무 향이 코를 찌르네요. 일본 보르도의 약속에서 느꼈던 달콤한 자두 향과는 전혀 다른 엄격하고도 장엄한 향기입니다. 주는 잔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입안을 꽉 조여오는 이 단단한 탄닌. 마치 거대한 성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에요. 주는 강바람을 맞으며 수첩을 꺼내 8번 보르도의 강 에피소드의 깊이를 더했다. 보르도의 강은 경계선이다. 부드러운 우한의 낭만과 강인한 좌안의 규율을 나누는 선. 하지만 이 두세 개가 결국 강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 와인도 인생도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앞서 1번에서 유혹을 배웠다면 8번 이곳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배운다. 지롱드 강은 내게 말한다. 당신의 인생도 때로는 자갈밭처럼 거칠어야만 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에피소드에서 배운 와인 지식 1. 지롱드 강의 역할. 강은 거대한 물줄기로서 기온을 조절해주며 수천 년간 상류에서 자갈을 실어날라 좌안의 독특한 테루아를 완성했습니다. 2. 좌안과 우안. 좌안은 메독, 그라브 자갈 토양 카베르네 소비뇽 주력이며 단단한 탄닌과 장기 숙성력이 장점이다. 3. 우안 생테밀리옹, 포무롤점토 석회질이 특징이며 메를로가 주력이다. 또한 화사한 풍미와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다. 4.
카베르네 소비뇽의 특징 껍질이 두꺼워 탄닌이 많고 산도가 높습니다. 자갈밭의 복사열을 받아야만 비로소 완숙되어 검은 과실과 연필 심응연의 고귀한 향을 냅니다. 9. 부르고뉴 코트 샬로네즈 소박한 아침 향기와 피노누아. 부르고뉴의 심장 부인 코트 도르를 지나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화려한 성체 대신 소박한 농가와 완만한 구름지가 펼쳐지는 코트 샬로네즈에 닿는다. 주인공주는 아침 안개가 자욱한 릴리 마을의 어느 작은 포도밭 앞에 섰다. 어제 마셨던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로마네 꽁띠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본 로마네 페누. 로마네 마을에 위치한 5,400평의 아주 작은 포도밭에서 생산되는 전설적인 와인이다. 내 위용은 없었지만 이곳의 공기에는 갓 구운 빵 냄새와 젖은 풀잎향이 섞인 정겨운 아침의 냄새가 났다. 어서 오게 젊은 여행자. 여긴 이름난 귀족은 없지만 정직한 농부들이 사는 곳이라네. 포도나무 사이에서 흙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앙투안이 준을 반겼다. 그는 코트 샬로네즈에서 평생 피노 누아를 길러온 이였다. 앙투안은 준에게 흙 묻은 손으로 작은 포도송이를 건넸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피노 누아라네. 북쪽의 황금 언더코트 도르 친구들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공주라면 이곳 샬로네즈의 피노 누아는 아침 이슬을 맞으며 밭으로 나가는 건강한 시골 처녀 같지. 주는 앙투안의 소박한 시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앙투안은 메르큐레 그리스 신화의 정령의 신 메르큐레에게 헌정된 사원이 있었던 것에서 지명이 유래하였다. 프랑스 부르고뉴 코트 샬로네즈 지역의 대표적 마을이다. 마을에서 생산된 레드와인을 한 잔 따랐다. 잔을 흔들자 투명하고 맑은 루비 빛깔이 일렁였다. 냄새를 맡아보게. 북쪽 와인들이 복잡하고 깊은 숲속의 향이라면 이건 신선한 산딸기, 붉은 체리, 그리고 들판에 핀 야생화의 향기가 날 걸세. 주는 코끝을 찌르는 상큼한 과실향에 미소 지었다. 한 모금 마셔보니 입안을 부드럽게 적시는 산미와 적당한 탄닌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무겁지 않고 경쾌했다. 와인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늘 비싼 이름만 찾지. 하지만 코트 샬로네즈 와인은 가성비의 보물창고라네. 이곳의 석회질 토양은 북쪽보다 조금 더 모래가 섞여 있어서 와인이 더 빨리 열리고 친근하게 다가오거든. 굳이 10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충분히 전해주지. 앙투안은 이어 화이트 와인인 릴리 한 잔을 더 내놓았다. 부르고뉴 샤르도네의 정석을 느끼고 싶다면 이것도 마셔보게. 오크 향에 갇히지 않은 포도 본연의 깨끗한 산미가 살아있지. 주는 앙투안과 함께 소박한 바게트에 지역 치즈를 곁들여 와인을 마셨다. 화려한 수식어는 필요 없었다. 그저 좋은 사람과 나누는 한 잔의 즐거움. 그것이 코트 샬로네즈가 준 교훈이었다. 주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최고의 와인이 반드시 행복의 정답은 아니다. 코트 샬로네즈의 피노 누아처럼 소박하지만 정직한 아침 향기 같은 와인이 우리 일상을 더 따뜻하게 채워주기도 한다. 에피소드에서 배운 와인 지식. 1. 지역적 특징 코트 샬로네즈. 부르고뉴의 핵심 지역인 코트 도르 바로 남쪽에 위치합니다. 유명세는 덜하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품질의 부르고뉴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2. 대표 마을들. 릴리 화이트 와인 샤르도네와 스파클링 크레망으로 유명합니다. 메르큐레 코트 샬로네즈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레드와인 피노 누아 생산지입니다. 3. 지브리 헨리 4세가 사랑했던 와인으로 유명하며 부드러운 레드를 생산합니다. 지브리 와인을 고를 때는 이 지역의 수로를 한 단계 끌어올린 도멘 조블로 생산자 이름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도멘 프랑스와 룸프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의 지브리를 만듭니다. 4. 피노 누아의 맛. 코트 샬로네즈의 피노 누아는 북쪽보다 더 과실 중심적이고 상큼합니다. 장기 숙성보다는 영할 때 마시기 좋습니다. 5. 가성비. 부르고뉴 와인의 가격이 부담스러울 때 가장 먼저 눈을 돌려야 할 실속파 지역입니다. 10. 생태밀리용 언덕 중세의 돌벽이 머금은 부드러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중세 마을
생테밀리옹의 입구에 들어서자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 좁고 가파른 돌길을 따라 늘어선 노란 석회암 건물들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은은한 금빛을 내뿜고 있었다. 준은 마을을 감싸고 있는 완만한 언덕 위 포도밭으로 향했다. 준이 도착한 곳은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석회암 고원지대에 위치한 한 샤토였다. 양조가 베아트리스는 발밑에 굴러다니는 하얀 돌조각을 하나 집어준에게 보여주었다. 이 마을을 만든 것도, 이 마을의 와인을 완성한 것도 바로 이 석회암이에요. 생테밀리옹의 와인이 보르도의 다른 지역보다 유독 우아하고 화사한 산미를 갖는 비결이 바로 이 하얀 돌 속에 숨겨져 있죠. 베아트리스는 준을 마을 지하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거대한 석회암 동굴 셀러로 안내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잘 숙성된 생테밀리옹 와인을 한 잔 따랐다. 이곳의 주인공은 역시 메를로지만 빼놓을 수 없는 조연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카베르네 프랑이죠. 석회암 토양에서 자란 카베르네 프랑은 와인에 은은한 제비꽃 향과 화사한 라즈베리 풍미를 더해준답니다. 메를로의 풍만한 부드러움 속에 이 섬세한 꽃향기가 섞이는 것, 그것이 바로 생테밀리온의 정체성이에요. 준은 잔을 코끝에 가져갔다. 보르도에서 마셨던 우한의 일반적인 메를로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복합적인 향이 났다. 잘 익은 과일향 사이로 마른 꽃잎의 향기와 석회암이 주는 시원한 미네랄의 느낌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한 모금 마셔보면 중세의 돌벽처럼 단단하면서도 그 표면은 이끼처럼 부드러운 이중적인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입안을 감싸는 질감은 실크처럼 매끄럽지만 그 뒤를 받쳐주는 산미는 아주 정교하죠. 준은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의 종탑을 바라보았다. 수백 년 전 수도사들이 이 언덕에 포도나무를 심으며 기도를 올렸을 그 시간이 잔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듯했다. 준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생테밀리온은 땅과 인간이 오랜 시간 함께 써내려온 연대기답. 석회암의 차가운 지성과 메를로의 따뜻한 감성이 만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부드러운 기품을 완성한다. 에피소드에서 배운 와인 지식 1. 지형과 토양 석회암 고원. 생테밀리옹의 핵심 지역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이 토양은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탁월하고 포도의 높은 산도와 미네랄을 부여하여 와인을 우아하게 만듭니다. 2. 품종의 조화 메를로와 카베르네 프랑. 우한의 주인공인 메를로에 카베르네 프랑을 블렌딩하는 것이 생테밀리옹의 특징입니다. 카베르네 프랑은 와인의 향긋한 꽃향기 제비꽃과 섬세함을 더해줍니다. 3. 역사적 배경. 중세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유서 깊은 곳입니다. 마을 지하의 석회암 동굴은 천연 와인 저장고로 사용되어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줍니다. 4. 맛의 특징. 보르도의 가장 우아한 얼굴이라 불릴 만큼 부드러운 탄닌과 풍부한 과실향, 그리고 긴 여운이 특징입니다.